코어 안정성과 측만증 교정 운동 강의를 맡게 된 춘복 강사입니다. 다양한 분들이 강의를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모든 분들한테 맞출 수는 없겠지만 측만증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는 분들도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또 직접적으로 측만증 대상자를 만나는데 어떤 게 맞을까 고민하셨던 선생님들에게도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강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용어는 해부학 구용어를 많이 사용하셔서 영문이랑 섞어서 사용을 할 건데, 중간중간에 자막을 추가할 테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이게 뭔 말이야 싶으시면 일단 정지하시고 다시 들어주세요. 처음부터 다 듣는 것보다는 살짝 생각하고 가면 이해력이 조금 더 늘어나잖아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조금 1차원적인 질문인데, 측만증이 뭘까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면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S자로 휜가요? 이렇게 보통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이번 강의의 핵심 주제이기도 한데요. 측만증은 시상면, 그러니까 이 옆에서 본 정상적인 커브가 사라지면서 시작이 됩니다. 후반부에 자세히 다룰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다시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만나게 되는 측만증은 두 가지로 나눠요. 신경건성병증이 있거나 선천적인 이유로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건 우리가 손댈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니까요.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 두 가지로 나눠지죠. 두 가지는 기능적 측만증과 구조적 측만증인데요. 기능적 측만증은 말 그대로 기능적으로 휘어 보일 뿐 완전히 굳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일시적인 근육의 당겨짐이나 통증 혹은 잘못된 습관 때문에 보여지는 측만증이에요. 보여지는 측만증인 게 중요한 겁니다. 문제는 이 구조적인 측만증인데, 구조적 측만증은 정말로 척추 자체가 휘어서 굳어진 측만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혹시 특발성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 이디오패디, 특발성이라는 거는 특발성 통증, 특발성 복통, 특발성 골절 등등 의료계통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특수하게 발생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직 나도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는데 이 증상이나 질환이 발생을 한 상황을 특발성으로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조적 측만증은 대부분이 특발성이에요. 거기다 기능적 측만증보다 구조적 측만증이 훨씬 많아요.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첫 월경 전후의 성장기 여성이 남성보다 10배 정도 호발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11세에서 15세 정도의 여성이 방문을 하면 약간의 변화만 보여도 6개월 단위로 추적 관찰을 하거나 몸통을 잘 잡을 수 있는 운동 치료를 우선적으로 권하고 있어요. 성장기 아이들은 정말 몇 달 만에 막 좋아지기도 혹은 안 좋아지기도 하니까요. 보호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사기를 치는 것도 아니고 아이를 위한 거니까요. 자, 그럼 이제 클라이언트 분이 오셨어요. 그럼 측만증은 어떻게 측정할까요? 사실 정확히 유형을 나누고 재활 계획을 수립하려면 엑스레이를 보는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엑스레이가 없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아니죠. 유형에 따라 특징이 있는데 그건 후반부 유형별 분류를 한 다음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은 가장 간략하게 볼 수 있는 아담스 포워드 밴딩 테스트를 진행할 거예요. 이 검사는 이런 검사예요. 뒤에서 보면 이렇게 되죠. 측만증이 있으면 커브가 있는 등 부위가 튀어나옵니다. 그 이유는 척추뼈가 돌아가면서 갈비뼈가 튀어나오기 때문인데요. 자료를 보시면 척추뼈랑 붙어있는 갈비뼈가 돌아간 걸 볼 수가 있죠. 아담스 테스트는 이 튀어나온 정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등에 갈비뼈가 튀어나온 거니까 당연히 갈비뼈가 없는
요추의 커브가 있으면 측정이 아무래도 명확히는 안 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측만증은 메인 커브가 뒤에 있는 경우가 많고 재활 후에 엑스레이를 볼 수 없거나 척추 회전에 대한 변화, 나만의 측정 툴이 가지고 싶으시다면 훌륭한 대안이 되실 수가 있어요. 스콜리오메터라는 각도기를 사용하면 튀어나온 비교를 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데요. 척추 가시돌기 사이에 이 부분을 위치시키고 측정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꼭 이걸 구매하지 않으셔도 스마트폰으로 대신하실 수 있어요. 일단 각도기 어플 깔아주시고요. 스콜리오메터라고 치고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되고 아이폰은 그냥 각도계가 있다는데 무조건 깔려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 스마트폰을 이렇게 양손으로 잡아주세요. 양손으로 이렇게 잡게 되면 이 엄지의 높이가 있죠. 엄지의 높이가 있으면 스콜리오메터를 쓸 때 이렇게 들어간 홈이 있는 것처럼 가시돌기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그럼 이 수용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스마트폰을 가지고 환자분 가시돌기에 공간을 확보해서 대줍니다. 그리고 0도로 맞춰주세요. 0도로 맞춰줬으면 자, 환자분은 고개를 그냥 몸통을 그냥 숙이시는 게 아니라 턱이랑 등이랑 허리가 롤링하듯이 천천히 숙여보시면 되는 겁니다. 각도 0도 맞췄고요. 자, 실사는 약간 준비를 해주시고 자, 손끝 발끝 모으시고요. 천천히 몸 롤링하듯이 내려가 보세요. 쭉 내려갑니다. 쭉쭉쭉쭉쭉쭉쭉쭉쭉 그만. 가장 튀어나온 각이나 위치를 기억해 두시고 적어 두셨다가 다음에 치료가 끝나고 나서 재측정을 할 때 사용을 하시거나 간단한 운동을 시킨 다음에 재측정을 해보시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간편하고 큰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되지만 이 검사는 완벽하지 않아요. 영국에서는 아담스 테스트 7도 이상은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콥스 앵글 20도 정도에 해당하는 변화랑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하지만 완전히 증명되진 않았어요. 역시 이 검사는 맹점이 많은 검사예요. 많이 휘었나? 적게 휘었나? 내 운동이 잘 되고 있나? 확인하는 정도로만 사용해 주시고 안타깝지만 엑스레이 분석을 하셔야 정확한 결과를 얻고 계획을 세우기 용이하실 거예요. 자, 그럼 엑스레이를 볼 수 있다고 가정하고 전통적인 콥스 앵글 측만증 각도 측정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